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국토부 장관 후보자님 얘기와 이 극에 같이 들어간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클래스 101 책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국토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재개발 규제 완화 신중, 지나친 규제 완화로 잘못된 신호 주지 않을 것. 그리고 이거저거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투기꾼 얘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태까지 5년 동안 많은 정책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여러분한테 또 기사를 키고 또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별로겠죠.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나 제가 국토부 장관님을 고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불평불만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 막상 여러분이나 저한테 물어봐도 누가 돼야 되겠다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장관 후보자님들도 청문회를 거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 이 전 법무부 장관님 청문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알고 얘기를 합시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뭐 특별한 얘기 하실 줄 아셨죠?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첫째로 저는 인정을 해요. 뭘 인정을 하느냐? 지방선거가 너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방선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대통령과 함께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은 반대쪽에 선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뭔가 정책이 발표됐을 때 실행 가능성과 속도와 강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미 그래요. 인수위의 목소리가 멀리까지 전달이 안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왜죠? 그렇죠. 여당이 절대 다석이니까. 그 와중에 대선 끝났죠. 지방선거 다음에 2년 후에 총선 또 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첩첩상중이에요.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시즌이라고요. 자, 여기 원희룡 후보자님. 정치를 잘 하시나요? 못 하시나요? 제가 평가할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치를 오래 하셨고 정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한테 제일 지금 중요한 게 뭘까요? 정치겠죠.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대해서 의식을 안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선거에 대해서 의식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최대한 많은 표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중도나 아니면은 이쪽 저쪽의 사람들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 얘기를 해야만 하는데, 지금 보면은 지나친 규제 완화로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을 것, 그리고 투기 같은 것들을 허락하지 않을 것, 이런 얘기들을 하셨던 걸 미루어 봤을 때 이미 5년 동안 조성되어져 있는 국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많이 고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네요. 그게 아니면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현재 부동산 시장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시다면은 뭐 저는 더 할 말이 없지만 어쨌건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애매모호해집니다. 뭐가 애매모호해질까요? 일단 보면은 지나친 규제 완화? 틀렸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저는 정치를 안 하기 때문에 말을 막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친 규제 완화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규제가 지나치니까요. 아니, 규제가 없는데 지나친 규제 완화나 아니면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내놓는다. 미친 짓이죠. 절대 하면 안 되죠. 지나친 규제 완화가 나쁘게 들리세요? 그러면 여러분께 거꾸로 여쭤볼게요. 지금 규제가 안 심해요? 여러분, 이건 심한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 눈치를 채셔야 되는데 뉴스 보세요. 외부 전문가 있죠. 우리 좋아하는 OECD 국가, 유럽이나 미국의 최고 부동산 전문가들 데려와서 한국 부동산 정책이랑 규제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일단 대답을 하기 전에 쇼크를 받아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쇼크를 받아요. 진짜냐? for real이냐? 이걸 진짜 하고 있냐? 이걸 이렇게 한다고? 라고 물어볼 정도로 지금 부동산 규제는 쇼크 정도예요. 그런데 지나친 규제 완화를 안 한다? 뭐예요? 지금 시장을 약간 비슷하게 그대로 가겠다라는 거고, 투기에 대한 얘기를 하신 부분은 뭐예요? 다주택자 양성 쪽에 힘을 기울이지 않겠다라는 건데, 요거 여러분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왜 나눠서 봐야 되느냐? 자, 보면은 지난 5년 동안 어차피 정치 쪽에서 한 얘기가 제대로 지켜진 게 별로 없죠. 저기 원희룡 후보님 욕하려고 킨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 제 채널의 특성을 아시겠지만 누구 욕하고 해봤자 여러분한테 득 하나도 안 돼요. 누구 욕하면은 저만 재미를 보죠. 조회수가 나오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이 얘기를 했지만 지방선거를 인식해서 그때까지만 그럴 건지, 왜냐면 지금 중간에 약간
중간에 붕 떠 있는 상태잖아요. 딱 들어봐도 중간에 떠 있는 상태예요. 5년 동안 조성된 국민들의 부동산 인식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어요, 지금.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고요. 느껴져요. 그런데 지방선거가 타깃인지 아니면 진짜로 이렇게 운영을 할 것인지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 잘 지켜봐야 된다, 좀 잘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린 건데, 그 안에 수요 공급을 봤을 때는 시장이 갈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게 제 지론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때요? 지금 시장이 불안해 보이거든요. 물론 저는 지금 안 띄우고 있지만 시장 반등 났다고, 대선 끝나고 인수위나 당선인 때문에 부동산 오르고 있다고 아주 분위기를 살살 잡아가는 게 보여요. 그게 나쁘다는 거냐? 누구 편드는 거냐? 아니라니까요. 제 과거 영상을 제발 보세요. 저는 시장이 잡힌 적이 없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한 번도 안 바꿨어요, 여러분. 단 한 번도. 시장 잡힌 적 없어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아니, 뭐 거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틀린 거 한번 들어보세요. 시장의 거래가 이 정도로 없으면은 하락하는 게 당연하다. 그게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와 제 경험이에요. 100%입니다. 지금 요 정도 거래량이면은 시장이 아주 작살이 났어야 되거든요. 안 내려가요. 저도 신기해요. 저도 신기하다니까요. 저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2월 달에 서울의 거래량이 여러분 1000건이 안 돼요. 1000건이 안 된다는 거는 미친 거예요. 역사에 남을 숫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안 내려가요. 강남 3구랑 저기 주요 지역에서 신고가가 빵빵 터져요. 물론 좀 막판에 확 올라갔던 애 있죠. 엄청나게 막 2배, 3배 뛰었던데, 뭐 노도강이나 뭐 의정부나 외곽 양주나 이런 데는 빠졌어요. 당연히 알죠. 근데 제가 만약에 거기가 올랐던 게 다 빠졌으면 진짜 할 말이 없는데, 올랐던 폭의 한 10%, 20%만 내준 것 같아요. 한 1억 올랐다가 한 1000, 2000 떨어지거나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시장은 안 잡혔는데 잡혔다고 막 우겨요. 잡혔다고 우기다가 갑자기 대선 끝나서 이제 그 야당이 승리를 하니까 이제 다시 올라간대요.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제 채널을 보시는 분이라면 그게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세요. 제가 그걸 알려드리려고 현장에 나가고 생생한 걸, 모든 걸 전달드리려고 노력을 한 건데요. 저는 잡혔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물론 금매도 있었고 더 싸게 살 수 있는 지역도 있었어요. 매도도 안 되고 전세도 잘 안 나가는 시즌도 있었어요. 맞아요. 맞는데 이 정도로 규제를 세게 걸었으면은, 이 정도로 거래량이 안 나오게 했으면은 잡혔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언론에서 다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언론에서 지금 대선 끝나고 이제 당선인이랑 인수위 때문에 다시 올라간다를 얘기를 하는데, 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에서 나와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를 국민이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규제 다 풀겠다? 앞으로 다주택자 양성하겠다? 너네 투기해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근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죠. 이거를 아는데 어떤 이런 표랑 지방선거를 인식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은 진짜로 우리가 봤을 때도 지금 시장이 잡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왜냐면 이게 한국 부동산원 자료인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고. 저 같은 일개 유튜버가 틀렸다고 얘기하기 너무 큰 기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좀 지금 시장이 불안정해 보이니까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어쨌건 저는 이미 뭐 대선이 끝나고 바뀌었다고 해도 저는 이미 신뢰감이 없어요. 신뢰감이 없어서 저는 여전히 수요와 공급만 보고 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면 너무 웃긴 게 뭐냐면은, 여러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있잖아요. 1년 하기로 한 건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 안 받았으니까 5월 달부터 가는 건데, 그럼 보면 중과세 유예는 중과는 유예가 될 건데, 그럼 나머지 규제는 안 풀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효과가 크지가 않죠.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효과가 없으면, 양도세 중과 유예가 효과가 없으면 규제를 더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물건이 더 나와요. 양도세 중과 유예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물건 출회, 시중에 잠겨있던 물건을 뽑아낸다면서요. 물건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규제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양도세 중과 유예를 조심스럽게 했는데 효과가 없으면 규제를 더 풀어야 되는데, 지나친 규제 완화로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겠다?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다음 액션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있었던 현상이 반복될 뿐이에요.
효과가 없다고요. 지금 약간 눈치를 살피고 여론을 살피고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겠지만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한 번에 세게는 못하더라도 규제 완화를 하면서 효과가 약하면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큰 부작용을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결론이 나오느냐? 이대로 만약 계속하면은 부작용은 더 심해지고 더 오른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들으실 수도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똑같잖아요. 5년 동안 규제했는데 올랐죠. 근데 규제 안 푼다면서요. 그럼 계속 오르죠. 이건 복잡한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은 양도세 중과 유예의 그 효과도 더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돼요. 지금 후보자 신분으로 얘기를 하신 거고 어떤 뭔가 공식적인 발표와 공식적인 정책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어째 좀 불안불안하네요. 불안불안합니다. 그래서 같이 좀 지켜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하긴 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